주말 뉴욕 시장이 국내 시장과는 달리 연준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부담감으로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상승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지표들과 함께 시장은 상방으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이어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요. 신규원들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한 지표들을 보면 월말과 올초에 지표들이 몰려 있죠. 중국에는 PMI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 그리고 연속으로 이제 그 9월 1일 날에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7월 달에 54.2였어요. 그래서 2개월 연속적으로 상승해서 올라갔는데, 이 PMI 지표는 50 이상이 확장 국면이고요. 50 이하가 축소 국면인데, 미국의 어떤 시장 흐름들은 ISM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가 모두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표들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지표들은 지난달보다 조금 더 개선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개선의 이 강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일 날에 우리나라는 1일과 20일 날 수출 지표가 발표되죠. 1월 10일마다 발표되는데 10일, 20일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수출은 연속적으로 지난 보다, 그러니까 1월 20일 8월 10일에서 20일 전년 대비 7.0%였는데 흐름상 20일에서 30일까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흐름은 조금 더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현재 흐름상에서 먼저 시장이 일정 부분 반영했다가 이것이 폭이 줄어들면,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9월 3일과 4일, 9월 3일 날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이건 서비스업 지수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은 지금 현재 소비가 3분의 2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보다는 서비스업 지수가 더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건 주말이죠. 9월 4일 날 있을 8월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는 실업률은 이제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이게 취업자 수가 생각보다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만약에 늦춰졌을 때 이때 시장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실망감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하여튼 지표가, 고용지표가 지금 일자리 수에 만약에 지금 현재 반응을 한다면 시장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고,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미국의 어떤 상승의 어떤 기조를 이번 주에 꺾을 만한 이런 재료는 아직까지는 없다. 기울기 조정은 나오더라도 상승은 그대로 이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의 시장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을 보면, 자, 코스피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2458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고, 지금은 21선을 축으로 위로 올라갔는데, 그 힘이 지금 현재 위에서 내리는 매도의 압력과 매수의 압력이 뺑뺑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자리라서 상단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2410 영역까지 열어두고요.
하단은 아래로 내려오면 2390 영역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그 흐름상에서 2385 이상으로 올라올 때는 기본적으로는 추격 매매보다는 비중 축소에 초점을 맞추시고 2400선 이 자리를 이탈하는 자리는 오히려 매도보다는 그 매수를 확대하는 이런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여전히 시장은 언택트 관련주, 관련주들의 조정받았던 종목군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흐름, 이런 흐름보다는 지금 현재는 현대차나 LG화학이나 아니면 지금 그 네이버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 생각보다 깊게 빠졌지만 반등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말로 오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죠. 주말로 오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 흐름상에서는 이렇게 V형 반전이 예상이 되고 이 V형 자리 끝자리는 860선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아래로 이렇게 내렸을 때 요 자리가 얼마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흐름상으로는 800 지금 현재 20 영역 여기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840선을 이탈한 자리는 적극 매수의 구간이고 위로 올라왔을 때 1차적으로는 870 영역 이 자리가 단기 저항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격 마디는 855라인 855라인 그러니까 855라인부터 지금 현재 약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비중을 축소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863을 넘어가면 한 단계 N자형 마지막 파동을 준비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은 지금 현재 그 거리두기 그 2.5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의 수혜주들은 주초까지 그리고 기존에 낙폭이 많았던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말이 지나면서 올 초에 다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펀드에 낙폭 과대주 그리고 실적 있는 종목 중심으로 담을 가능성이 많다. 그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8월 마지막 날 있죠. 우리가 공략할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트 종목을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베스트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는 최근 들어와서 기관의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회사이죠. 2차 전지 그 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캔 개발 업체인데 이 2차 전지의 어떤 각형이나 원형 캔 이쪽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45억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해 동년 대비해서 그 90% 가까이 신장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에 기관들은 매수, 외국인들은 조금 매도에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가격상으로도 14,900원 여기를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받았잖아요. 그리고 반전해서 조정받았는데 다시 이 흐름은 다시 이렇게 와서 N자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12,400원부터 12,000원까지 그냥 저점 매수 관점에 접근하자 이렇게 보겠고요. 하단은 11,000원을 손절라인 잡고 상단은 14,800원까지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하나솔루션이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금 태양광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시장 내 어떤 경쟁력을 보유한 화학 기업입니다. 화학 기업인데 특히 이제 PVC나 그 CA 등에서는 일관된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기본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연속적으로 그 수주들이 들어오면서 예사가 상단의 변화를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자리입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는 자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접근하기 어렵다. 눌려줄 때 스윙 관점이나 중기 관점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확장의 구간이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수렴 구간이 올 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36,000원 이 라인을 깰 때까지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자는 중기적으로는 45,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의하고요. 아래로 새로 신규를 매수하려는 분들은 36,000원에서 34,000원까지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고 31,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중기 전략 제시해드립니다. 이게 매매가 아니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니까 시간을 조금 기다리고 가격의 보정 작업이 기다리는 전략 유효하다. 단기적으로는 매매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종목은요. 마이크로텍입니다. 마이크로텍인데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자,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광학 진단 기기, 바이오 매스 저감 장치를 주로 개발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지금 조금 이제 방향성을 바뀌어서 지금 진단 키트, 그 진단 키트 안에서도 이제 그 항체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런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그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이 백신에 대한 그 항체 여부, 그 백신을 투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어떤 항체 진단 키트가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얘는 지금 현재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지만 가격의 보정 작업이 나오면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봅니다. 1차적으로는 23,500원에서 23,000원까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손절은 22,000원. 자, 목표치는 25,500원까지. 단기 관점에 접근하는데 가격의 보정 작업이 나올 때 단기 관점이고 현재 연속 선상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이것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패스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대표적인 어떤 바이오 업체이고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가 조금 나오다가 주말에 기관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인터루키친 7 이게 안정성이나 효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이제 이 회사의 주가를 한 단계 더 상승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중증일수록 이제 T세포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가 심하게 되면 치명률이 높죠. 그래서 인터루킨 7이라는 경우는 T세포를 올려줄 수 있는 유일한 T세포, 그러니까 유일한 T세포 증식인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효능이 일정 부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감염률을 만약에 낮추는 이런 역할이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됐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한 단계 더 위로의 변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는 17만 2천원 이하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16만 8천원까지 여기에 이제 장대 양봉이 있으니까 아래로 조금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올 때 매수하고요. 16만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상단으로는 22만원까지 열어두는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는 것은 기관들의 매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나올 건 다 나와 있는데 수급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아질 때 기관이 매도해서 억제 역할을 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는 월말을 기점으로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또 뭐 계속 개발의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나오고 있는 것도 그 평택 라인에서 업계 최초로 극자외선 EUV 공정에서 10나노미터급의 LPDDR5를 생산했어요. DRAM을 양산을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이제 풀 HD 영화를 10편을 1초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제품이다. 물론 뭐 이런 제품이 나온다 해서 이 회사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변곡점에 왔다는 것이죠. 지금 64,000원대 여기 가격대에요. 이렇게 와서 N자 하락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61선에 있는 이 위치에 왔고 55,000원대 왔다면 이건 적극적으로 단기든 스윙이든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단기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높게 잡으면 이 회사는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단기 수익률은 3에서 5%로 짧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에서 5%를 잡는다 하는 것은, 지금 이건 58,000원 이상, 58,000원대로 이상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익 실현 포인트를 단기로 잡아가는 전략이 좋겠고, 지금 현재 라인에서는 중기적으로 매집하는 자리 아니냐. 그래서 55,000원에서 52,000원까지는 매수하고, 기본적으로는 스윙은 6만원까지, 스윙은 6만원까지, 그 장기는 65,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와 스윙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요즘은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어떤 수급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한쪽 기관이 매도를 집중하지 않을 때 속도가 날 확률이 높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주식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오릅니다. 제가 뭐 제넥신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지금 현재 이미 넘어서 지금 현재 목표치로 제시했던 17,000원대 이 자리를 이제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들 계속 나올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어떤 성원들 때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8월 31일 날에도 너무 시장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손조정 받았으니까 위로의 변화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꼭 한 가지 기억한 것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매매하자.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기와 관련된 테마는 사실은 일주일간은 테마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반대로 이게 그 안정이 될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최근에 이제 주말까지 시장 흐름을 보면 지금 금값이나 채권 가격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죠. 뭐 달러도 이런 것들이 전부 약해지고, 주식은 지금 현재 신고가 행진을 가져가니까 글로벌 자금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금리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신흥국의 테이퍼 템트럼,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발작 현상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우리나라 주가를 떨어뜨릴 일은 없다,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19가 확장이 되지 않고 안정을 찾는 때 기본적으로는 속도가 날 것이다. 그래도 그때도 역시 종목 장세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시했던 전략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요, 그 기회가 계속 많은 장이니까 그 기회를 여러분들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